우리나라와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이 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기술 유출 우려를 피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투클릭은 지난 1일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알려졌으며, 미국은 직접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카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홍콩 아주15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KF-X 기술과 연구, 특히 미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카이에 파견된 미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미국 기술 유출에 민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개발 분담금도 태클을 걸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5분의 1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20조 루피아, 약 1조 6,700억 원을 한국에 예치해야 하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개발금 2,272억 원을 낸 상태입니다. 심지어 미납 분담금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담금을 1,000억 원 정도를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분담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공동 생산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미지급 분담금 지급안을 합의하면서 철수서를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의 약 30%를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 특산물인 식물성 기름 팜유를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F-35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경쟁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F-35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방산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KF-21 개발 시작 단계였던 2014년 한국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택하는 대가로 기술을 지원해주기로 했던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 측이 거부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가지에 대한 기술 수출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친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친중 성향의 나라라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그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결국 중국에도 들어갈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자체 개발로 한국은 KF-21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아직 KF-21의 주요 기술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직 분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가 큰 상태이죠. 그런데 미국이 KF-21에 딴지를 걸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이유가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KF-21이 F-35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방위사업청이 선보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외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CNN은 작년 한국이 KF-21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제하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에서조차 찬사를 받는 반면에 KF-21과 경쟁 구도인 F-35는 출시 초기부터 성능에 비해 너무 비싸며 운영비조차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F-35는 도입가와 운영 유지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향후 50년간 F-35의 운영 보수 등 비용이 1조 달러 약 1,08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펜타곤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였습니다. 둘을 합친 F-35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조 3,850억 달러 약 1,500조 원으로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 총 예산인 620억 달러의 2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당시 미 상원 군사위 간사인 존 맥케인 의원은 턱이 빠질 정도의 액수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03년 미국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F-35가 아닌 F-16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F-16이 비교적 저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적인 면만 보더라도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F-35보다 한국의 KF-21이 더욱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미국의 2021회계연도 해외 무기 수출액이 1,380억 달러, 약 164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2일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30일 종료된 2021회계연도 무기 수출 내역을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는 정부 간 계약 제도인 대외군사 판매 방식과 각국 정부와 미국 업체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직접 상업 판매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 모두 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중 FMS 방식으로 판매된 무기는 2020회계연도에 507억 8천만 달러 어치였으나 2021회계연도에 348억 1천만 달러 어치로 31% 줄었습니다. DCS 방식을 통한 무기 판매액 역시 2020회계연도에 1243억 달러였다가 2021회계연도에 134억 달러로 17% 감소했습니다. 두 방식을 합친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2020회계연도 1750억 8천만 달러에서 2021회계연도 1382억 1천만 달러로 21% 줄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이 급감한 것은 바이 아메리카를 앞세워 해외 무기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정부는 해외 무기 판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5일 발표한 2020 국제무기거래 동향보고서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에서 2020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00에서 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했고 유럽 23%, 중동 1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무기 수출 국가 1위는 여전히 미국이며 수입 국가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는 최근 미국 무기 시장에서 다변화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산업계도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를 발판으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개척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드론 피격을 계기로 대공방어 체계 강화에 나선 사우디가 한화 디펜스 비오 복합 등 대공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당시 사우디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한업계 관계자는 사우디가 매번 아덱스를 찾는 것은 아니다며 그만큼 최근 국산 무기 체계에 사우디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돌린 까닭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사우디는 무기 도입과 함께 해당 무기의 제조 기술도 전수받으려 하는데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특히 대공무기 체계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2019년 자국 석유기지가 드론 테러를 당한 뒤 대공 방어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복합대공화기 비호복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호복합은 한국 육군의 기존 30mm 자주대공포 비호에 LIG X1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무기체계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한화 측에 비호복합 관련 문의를 꾸준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사우디와 최근 방산협업도 가동한 상태여서 비호복합 등 무기체계 수출 성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국의 무기 수출입으로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